창의 에탄올 기업 분석을 맡은 김민지입니다. 창의 에탄올의 재무 비율 분석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익성 분석, 활동성 분석, 유동성 분석, 레버리지 분석, 성장성 분석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로 대표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모든 상장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 공개해야 하고, 만일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회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일반인이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만을 정리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내서 분석하는 것을 재무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재무비율 지표로는 레버리지 비율, 유동성 비율, 활동성 비율, 수익성 비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며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 지표로 평가됩니다. 손익의 상태를 측정하고 그 성과의 원인을 분석 검토하는 수익성 분석을 행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내부 및 외부 이용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총자산 순이익률은 기업의 일정 기간 순이익을 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로 특정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은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에 비해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매출액 100에 대하여 순이익이 몇 %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당 순이익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으로서 1주당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당 순이익이 높을수록 주식의 투자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창의 에탄올의 ROA는 3.86%, ROE는 18.58%, 매출액 순이익률은 5.75%이고 주당 순이익은 2,328원입니다. 2019년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약 5.7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창의 에탄올 제품 매출의 감소와 원재료비 상승으로 매출 총이익 및 영업이익은 감소하였으나 연결 종속회사였던 보혜양조를 관계기업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처분이익이 발생하면서 세전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활동성 지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본 회전율이라고도 하며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것인데, 총자산 회전율이 높으면 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낮으면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회전수로서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이 1년간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현금인 매출액으로 회전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나, 반대로 이 회전율이 낮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고 수익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연간 매출액을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양호한 상태이며,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재고자산에 과잉투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은 기업은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단기 부채를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보는 지표로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 부채 대비 현금성이 있는 유동 자산의 비율로 측정합니다. 유동 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 능력 또는 그 신용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신용 분석적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기업의 재무 유동성은 큰데 20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입니다.
당좌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 즉 현금, 예금과 같이 단기간에 환급할 수 있는 자산만을 포함하는데, 따라서 당좌 비율은 단기 지급 능력 측정에 더욱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 에탄올의 2019년 유동 비율은 83.58%, 당좌 비율은 62.27%로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부채 비율은 총 자산 대비 총 부채로 측정하는데, 부채의 레버리지 효과는 기업 이익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이익의 변동성을 크게 하여 재무 리스크를 높입니다. 특히 과도하게 많은 부채는 기업의 파산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주식은 투자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창의 에탄올은 최근 3년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었지만 2019년에 52.24%로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매년 부채 상환과 배당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같은 기간의 영업이익에 의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이자 보상 비율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을 커버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의미이고, 만일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의미로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안정성, 수익성 및 활동성 비율 등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성에도 또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총자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총자산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기준연도 매출액에 대한 비교연도 매출액의 증가율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지표를 이용해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증가율은 전기 대비 유동자산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창의 에탄올은 종속회사였던 보혜양조를 지분율 하락으로 연결 대상 회사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 에탄올의 재무비율 분석을 마치겠습니다.